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만 TV를 운영하고 있는 골드만 킴스입니다. 골드만 TV는 웹3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아, 암호화폐, 가상자산 또는 NFT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웹3 또는 웹 3.0이라고 하는 거죠. 웹 3.0과 Rweave 코인, 즉 Rweave 코인 또는 Rweave 코인이라고 하는 심볼은 AR입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웹3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웹3가 뭔지, 그리고 Rweave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한국인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Rweave 코인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본래 우리가 이제 웹3에서 스토리지 쪽의 대장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일코인인데, 파일코인은 우리가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파일코인도 나중에 Rweave 코인과 무엇이 다른지 이것을 이제 별도로 제가 비교를 해가면서 아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이제 속을 많이 끓이고 계실 텐데, 특히 이제 웹3 중에서도 스토리지 코인이라고 하는 것, 이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하는 이제 파일코인 있죠. 이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 이제 실제 데이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저장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아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Rweave 코인인데, 이 Rweave 코인은 실제 데이터가 작년부터 이미 저장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에, 웹3 중에서도 스토리지 코인으로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Rweave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웹 3.0이라는 것, 우리가 웹의 역사를 보면 과거 우리 인터넷이라는 역사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천리안, 유니텔, 뭐 하이텔, 여러분도 이런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이제 초창기 144K 이렇게 전화선을 타고 가는 이러한 인터넷이 시작됐다면, 우리가 웹 1.0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는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따따따라고 하죠. www.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웹 1.0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1994년부터 약 한 2004년 정도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운영돼 왔던 것으로서 대표적인 이제 익스플로러는 이제 넷스케이프죠. 그리고 이제 검색과 이때는 이제 읽기 요것만 가능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라이코스라든가 알타비스타 등 이제 검색만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검색 사이트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2005년 이후에 이제 바로 뭐가 나왔냐면 이제 웹 2.0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05년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웹 2.0 기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웹 2.0이라고 하면 이제 플랫폼 기반의 이제 네트워킹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읽기 쓰기가 안 됐어, 읽기만 하고 쓰기가 안 됐었는데, 이제 읽고 쓰고 여기다 이제 글을 갖다가 댓글도 달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기능들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HTTPS라는 것이 생겨서 보안이 강화된 이러한 이제 그 익스플로러도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크롬, 구글의 크롬이라든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브라우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웹 3.0이라는 건 뭐냐, 또는 웹 3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바로 그 분산화된 인터넷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화된 인터넷. 이것이 이제 2014년 이후부터 이제 에, 준비가 이제 되고 있었죠. 이때 이제 2014년에 처음으로 이 웹3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게빈 우드, 이더리움을 이제 공동 설립자죠. 게빈 우드가 이제 최초로 웹3라는 걸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웹3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폴카닷의 설립자이자 이더리움의 그 이제 공동 설립자 게빈 우드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게빈 우드가 이제 2014년에 처음 만든 용어입니다. 이때 만든 이 사람이 정의한 용어는 정의는 뭐냐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온라인 생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온라인 생태계,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은 웹3의 많은 영역 중에 스토리지 분야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만, 실제 그 웹3는 굉장히 생태계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형 온라인 또는 분산형 인터넷 생태계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이 개빈 우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대단히 아주 천재에 가까운 친구죠. 비탈릭 부테린도 마찬가지지만 이 친구도 천재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영국의 이제 잉글랜드 랭커스터 지방에서 이제 출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요크 대학에서 컴퓨터 시스템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요 관련해서 이제 석사와 박사학위를 이제 받았고요.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구원으로 일도 좀 했었습니다. 잘 아는 이제 2014년과 이제 2013년, 14년에 걸쳐서 비탈릭 부테린,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찰스 호스킨스, 에이다로 일컬어지는 카로나를 설립한 찰스 호스킨스, 이들과 함께 이제 이더리움을 설립을 했었죠.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폴카닷을 이제 설립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는 쿠사마도 폴카닷의 이제 초기에 에, 개발 환경이죠. 쿠사마가. 그래서 이제 쿠사마도 이제 개발도 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더리움에서 시작해서 폴카닷 그리고 이제 쿠사마까지 뭐 여러분도 지금 현재 이 가상자산들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천재에 가까운 친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친구가 2014년도에 웹3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온라인 생태계가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웹 2.0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웹 3.0이 등장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제안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자, 웹 3.0의 영역을 한번 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웹 3.0은 굉장히 영역이 넓다고 그랬죠. 브라우저도 있고, 뭐 스토리지 분야, 그 다음 이제 데이터 매니징 하는 분야,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시스템처럼 이제 운영 체제가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화상 미팅과 관련된 것 뭐 등등 해서 SNS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있죠. 자, 예를 들면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웹 2.0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긴 브라우저가 크롬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이렇게 본다면 웹 3.0에서는 이제 브레이브라고 하는 요 브라우저가 이제 대표적으로 준비되고 있죠. 요게 이제 생태계를 움직이는 것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죠. 스토리지 분야에서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까지 해왔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드롭박스라든가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웹3에서는 바로 이제 파일코인이라든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Rweave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시아코인, 그 다음에 골렘, 스토리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웹3에 이제 분산화된 저장 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운영 체제 같은 경우라도 한번 보면 기존에 이제 웹2에서는 이제 윈도우라든가 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의 이제 iOS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웹3에서는 이제 이오스라든가 또는 이제 스왑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운영 체제로 웹3에서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신 이제 메시징 분야에서는 바로 이제 우리 카카오톡이라든가 위챗 뭐 이런 것들이 웹2에 있다면 웹3에서는 이제 스테이터스와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이제 웹2에서는 현재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우리 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인스타그램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아카사라든가 또는 스티밋 같은 이런 그 웹3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되고 있다. 웹3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웹3의 장점이 뭘까 한번 보죠. 뭐가 좋길래 웹2에 비해서 웹3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고 앞으로 대세가 이리 간다는 것이지? 한번 보죠.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이제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그러한 분산형 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까 바로 뭐죠? 탈중앙화돼 있다. 즉 중앙 통제가 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개인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규칙이 위반되는 일이 없이 규칙대로 움직여지는 모든 계약이 이제 규칙대로 움직여진다.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에서 자동으로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간섭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데이터를 보호하고 개인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보호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가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시죠? 그 다음 이제 누군가가 데이터를 이제 중앙에서 통제하거나 이것을 변조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 겁니다. 왜?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전 세계에 분산화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탈중앙화된다.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의 소유권이 모든 사용자, 즉 최종 사용자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의 웹 2.0에서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구글에 우리가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구글에서 모든 데이터를 구글에서 갖고 있고 페이스북에서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뭐 등등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또는 통신회사, SK텔레콤이나 KT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 등 내 개인정보를 제공한 모든 회사들이 그러한 데이터의 소유권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웹3에서는 데이터의 소유권이 모두 개인한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개인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암호화된다, IPFS화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가 되고 개인의 정보 이런 것들은 모두가 개인이 소유하게 되고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 개인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소유권이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이었다면 웹3에서는 모든 데이터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웹과 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반독점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또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이러면은 이 독점적인 것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구글에 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웹3에서는 모두가 다 상호 호환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iOS, 즉, 애플의 iOS든 뭐 안드로이드든 또 크롬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상호 호환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네 회사 것으로 고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브라우저에서 이제 브레이브와 같은 이러한 브라우저들이 이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죠. 특정 웹사이트에 어떤 사람을 이제 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웹2에서는 웹3에서는 이제 그런 차단을 하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것은 이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웹3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단 없는 서비스다. 즉 모든 데이터가 분산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된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하죠. 또는 이제 해킹이라든가 특정 서버나 이런 것을 이제 해킹을 해서 해커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심어놓고 협박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서버를 갖다가 셧다운 시킬 수도 있는데 이 웹3에서는 모든 데이터들이 똑같은 데이터가 복제돼서 전 세계로 나눠서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한두 군데의 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셧다운 되더라도 데이터는 계속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홈페이지가 셧다운 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웹3에서는 그런 셧다운 되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데이터가 전 세계의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 단일 장애 시스템이다. 단일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존의 웹 2.0에서는 하나의 서버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서버가 잠시 셧다운 되거나 그러면은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가 있는데 웹3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 그 다음엔 이제 허가받지 않은 그러한 블록체인이다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분산되어 있고 누구나 여기에서 네트워커로 참여할 수도 있고 노드가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생산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누구나 주소를 생성하고 여기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누구나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개인의 어떤 그 사용을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드렸죠. 이것은 모두가 다 블록체인에서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경 없는 디지털 자산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디지털 자산이 만들어진 자산은 국경 없이 어디든지 드나다닐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각국에서 CBDC라고 하는 정부에서 이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NFT와 관련된 거 또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온 이제 STO들, 그죠? 증권형 토큰들,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자산인데, 이런 것들은 국경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의 어떤 간섭, 이런 것도 전혀 받지 않고 디지털 자산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세계 어디에서나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웹3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앞에서 잠깐 보셨지만 웹2와 웹3의 차이를 한번 보죠. 웹3의 영역이 이렇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라든가 이제 또 저장하는 스토리지 분야, 그리고 운영체제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각 분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브라우저 분야에서 이제 크롬인데 웹3에서는 이렇게 브레이브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여기 이제 생태계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분야, 분산, 데이터를 이제 분산해서 저장하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구글이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중앙 통제를 할 수가 있고, 서버가 셧다운되면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웹3로 가게 되면 이제 IPFS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르웨이브라든가 뭐 파일코인, 그 다음에 뭐 시합코인, 스토리지 골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에서 저장이 되고 분산 저장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제 화상 미팅 하는 거 기존에 이제 웹2에서는 스카이프가 있었다면 웹3에서 이제 엑스퍼티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앞으로 웹3 분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스토리지 분야입니다. 스토리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파일코인. 이 파일코인도 제가 이미 이제 예전에 한번 유튜브를 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아루이브와 함께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분야는 이제 스토리 분야에서도 아루이브, 즉 아루이브라고 하는 AR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가장 빨리 이미 작년부터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데이터가 급속히 저장하면서 아루이브의 가치, 가격도 큰 폭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직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요 RW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Rweave라고 하는 것은 분산형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이다. 자, 이 내용만 보면 뭐죠? 우리 그냥 웹3의 스토리지 코인하고 거의 다 해보면 다 비슷한 개념이죠. 뭐 파일코인도 그렇고 시아코인 뭐 또는 치아 네트워크 뭐 등등 다 이러한 플랫폼이다, 스토리지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Rweave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다음번 시간에는 좀 ROV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weave는 단 한 번의 선불 요금으로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징은 요금을 한 번만 낸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내죠. 요금을 낼 때 뭡니까? 채굴자와 그 다음에 그 스토리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서로 협상에 의해서 스토리지 공간도 협상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 협상하고 요금을 지불하고 그런 다음에 매월 요금을 지불하게 돼 있죠. 그러나 RWEV는 평생 한 번만 딱 지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토콜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그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컨텐츠를 영구적으로 호스팅해야 된다. 자, 컨텐츠를 영구적으로 호스팅한다는 것은 뭐죠?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데이터가 떠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죠? 여러분들 웹사이트들입니다.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웹사이트는 영구적으로 호스팅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타겟이 바로 Rweave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구적으로 호스팅해야 되는 이런 홈페이지, 웹사이트들 이런 것들은 다 Rweave에 저장을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용량의 데이터들, NFT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다 Rweave에 저장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인 및 조직 이런 이들과 즉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하는 고객들과 그다음에 여유 하드 드라이브 공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연결하는 우버와 같은 네트워크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우버가 뭡니까? 자동차 택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또 자동차가 여유 있게 놀고 있는 자동차 갖고 있으면 뭐하라 이걸 비즈니스 하지 해서 세일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뭐죠? 바로 파이코인에서도 아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파이코인에서 채굴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개인이 채굴 하기는 어렵습니다. Rweave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채굴 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또 Rweave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weave 파운더들이죠. 두 명의 이제 박사학위 과정에 있던 친구들이 Rweave를 만들었죠. 샘 윌리엄스하고 윌리엄 존스라고 하는 이 두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스코틀랜드 켄트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때 이제 이 바로 이 샘 윌리엄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좀 찾게 됩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하드디스크 용량이 좀 남아있는 사람들도 되고 이것이 이제 파일 코인의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을 생각한 거죠. 대신 파일 코인은 기업용에 가깝다면 이걸 좀 웹사이트처럼 영구적으로 저장해야 되는 일이 없을까?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샘 윌리엄스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박사과정 함께 같이 있던 이제 윌리엄 존스하고 서로 상의를 하게 되고 윌리엄 존스는 이제 개발자였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어떠한 과정에 거쳐서 개발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Rweave는 이제 샘 윌리엄스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디어가 출발했죠. 그리고 이제 2017년도 8월에는 이제 AR 체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최초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2017년도. 그다음에 이제 2018년도 2월에는 Rweave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죠. AR 체인에서. 그리고 이제 2018년도 6월에 공식적으로 출시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상장을 했다는 게 아니라 출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에 다오화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오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분산형 자율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경영학에서 이제 앞으로 다오라는 것을 많이 연구하게 될 텐데, 즉 이것을 이 본인들이 만들고 주창해서 이것이 이제 ICO도 하고 했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탈중앙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의해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다오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주도하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2020년 6월에는 이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이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 공유 토큰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Rweave는 총 발행량은 이제 6,600만 개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3,300만 개가 이제 시장에 공급돼서 거래소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투자도 받았고 2020년도 5월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Rweave를. 그래서 현재는 약 35개의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심볼은 AR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Rweave가 이제 작년부터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솔라나에서 모두 거래되는 거래 내역이라든가 NFT들이 모두가 다 Rweave에 저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곤도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NFT나 데이터들이 Rweave에 이제 저장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ROEV가 이제 가격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 데이터가 이제 ROEV에 저장되면서 파일코인보다 좀 더 앞서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파일코인은 이제 올해 실제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지금 테스트도 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각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모 회사에서 어, 프로토콜 랩스에서 직접 지정해서 이 회사가 아,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는 테스트를 좀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토콜 랩스로부터 실제 후원 지원도 좀 받게 된다고 하는군요. 자,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요때 어, 제너시스 블록을 이제 처음 만드는데 요때 이제 5,500만 개의 제너시스 블록을 만들면서 토큰을 좀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3,300만 개 정도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 회사들을 잠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USB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 벤처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안더슨 호르비치 또 이제 멀티코인 캐피탈 등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만한 이런 회사들이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또 파일코인에 투자한 회사들이잖아요. 자, 이 회사들이 RW에 또 투자를 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W가 좀 탄탄하게 준비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Rweave는 이제 블록 위브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것인데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용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2019년부터 데이터를 저장을 쭉 하긴 했지만 그 전엔 데이터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 요때 이제 3월쯤인데 3월쯤에 이제 데이터 양이 조금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 9월에 이제 9월부터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44테라바이트까지 데이터가 현재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의 REV의 그 가격 변동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셨지만 초기에 2020년 이제 5월에 상장을 해서 이제 6월 달 말에 봤을 때는 약 1,200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가격이. 그랬다가 2021년 이제 3월 이때 데이터가 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 6월 달에 3월이죠. 3월 26일 날 데이터를 보면 약 3만 원, 1,200원에서 3만 원까지 큰 폭으로 성장을 좀 크게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솔라나와 본격적으로 이때가 이제 데이터가 저장을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솔라나의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저장했던 그런 시점이 이제 9월인데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해서 아마 작년 11월 경에는 9만 원까지 가격이 좀 이렇게 크게 성장했던 이러한 것이 ROE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코인마켓캡에 한번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어제 며칠 전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라든가 등등이 있으면서 가격이 다들 큰 폭으로 내렸죠. ROEV도 이제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37,000원, 37,000원이 현재 되어 있죠. 네, 오늘 시점에 파이콘 24,740원이네요. 팔코인은 여러분들 뭐 그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파일코인은 이제 올해부터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저장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장 수수료라든가 또는 검색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파일코인의 가치도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일코인에는 분명히 웹3 스토리지 분야에서는 이제 대장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RU에 대해서 가격이 현재 좀 낮은 것은 아직 데이터가 이제 실데이터가 저장이 좀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실데이터가 저장되기 시작해야지 이제 파일코인에 이제 쓰임새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파일코인은 당연히 RU에 비해서는 RU는 이제 전체 유통되는 양이 좀 작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더 올라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파일코인도 발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부터는 이제 파일코인의 가치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R웨이브가 이제 37,248원 오늘 현재 가격이 F카스라고 해서 여기 이제 펀더멘털 크립토 여기 있죠. 펀더멘털 크립토 SS 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점수가 이제 얼마인지 해서 요 세 가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날짜 현재 기준으로는 약 86점이네요. 스코어가 86점. 여러분들 잘 안 보시면 제가 한번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웨이브. 자, 그 다음에 파일코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파일코인 현재 가격은 24,168원. 네, 파일코인도 역시 네, 펀더멘털 크립토 에셋 코어 요 점수를 보면 이 세 가지를 제 기준으로 평가를 좀 한다고 그랬고요. 요 평가를 기초로 해서 봤을 때 75.5 1월이나 뭐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파일코인도 75.5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코인과 Rweave 두 개의 어떤 FCAS 점수를 한번 봤습니다. 펀더멘털 크립토 에셋 스코어 점수를 좀 봤고요. 이것은 이제 플립사이드 크립토닷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이런 평가 점수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Rweave는 현재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이낸스나 후오비 글로벌, 비트렉스, 비트파이닉스 등 게이트아이오 등 이제 글로벌 해외 35개 거래소에서 거래는 현재 되고 있고요. 국내에는 아직 Rweave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웹3와 Rweave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Rweave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파일코인과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